새로운 변화, 새로운 각오로 올 시즌을 시작하는 두 팀. 그 출발점은 바로 이곳 인천 선악국제빙상장에서의 개막 2연전입니다. 아이스하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7-2018 대명 킬러 웨일즈와 하이원의 시즌 2차전 온더스포츠에서 오늘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태범이고요. 오늘도 이현섭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명 킬러 웨일즈와 하이원, 어제 경기 개막전 얘기부터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경기에 주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1피리어드 대명 킬러 웨일즈가 먼저 앞서갔던 경기였습니다. 예, 김연겸 선수가 첫 대명 킬러 웨일즈의 첫 골을 신고하는 장면이었고, 이 시작은 이영준 선수가 순간 이제 마크맨을 잘 따돌린 거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연겸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대명 킬러 웨일즈의 공세는 이어졌는데요. 바로 이 장면에서 이봉진 선수의 두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예, 이봉진 선수가 항상 열심히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트로 돌진하는 게 좋았고요. 그 장면에서 좀 약간 링크장에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발생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앞으로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대명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드에서 불규칙 바운드가 나오면서 하이원으로서는 운이 좀 따르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것을 극복했던 하이원이었습니다. 하이원의 맹추격이 시작됐죠. 예,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었죠. 신일훈 선수가 지체 없이 슛으로 가져가는 것이 결국 골로 연결된 장면이었습니다. 한 골을 만회했던 하이원이었고, 그리고 이어진 마이클 스위프트의 결정력 동점골이 터지게 됩니다. 예, 하이원 하면은 역시 마이클 스위프트죠. 1대1 상황은 이렇게 두 번 이상 놓치는 장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하는 선수입니다.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가 브레이크어웨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을 했고, 1피리어드와 2피리어드 각각 2골씩 주고받았던 양 팀이었습니다. 3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하이원의 트로이 마일럼 선수의 정말 먼 거리에서 슈팅이 들어갔어요. 예, 지금 보니까 와이먼 선수가 좀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마일럼 선수가 덤프를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네트에서 빠져나온 상황이었는데 이게 슛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대명 입장에서는 참 아쉬운 골이고, 하이원 입장에서는 분위기 전환에 완벽하게 성공하는 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인상 깊은 장면으로 아시아리그 데뷔 첫 골을 만들었던 트로이 마일럼 선수였고요. 하지만 대명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스즈키 유타의 세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스즈키 유타 선수의 놀라운 활동량이 만들어낸 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1차적으로 사카타 슌 선수가 블루라인에서 끊어주는 플레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예. 램벌리 선수의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빛이 나는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고받는 난타전, 스코어 3대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는 양팀은 연장으로 들어갔는데, 슛아웃으로 가나 싶었지만 마지막 13초를 남겨놓고 사카타 슌 선수의 골든골이 터졌어요. 예, 개막전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개막전은 없을 정도로 극적인 승부가 나왔는데요. 사카타 슌 선수의 완벽한 결정력이 돋보였던 장면이었습니다. 예, 사카타 슌 선수 이번에 대명 킬러 웨일즈에 새롭게 올 시즌 합류한 일본인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아시아리그 통산 6시즌 동안에 개인 통산 13골밖에 기록하지 않았던 선수인데, 한 시즌에 한 2골 정도 넣었던 선수가 어제 올 시즌 개막전에서 이 중요한 골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예, 공격 가담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항상 좀 상대방의 빈틈을 잘 파고드는 선수예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장면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바카시와 골리 입장에서는 사실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은 좀 아쉬운 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차전 양팀의 키 플레이어, 저희는 양팀의 골리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의 타일러 와이먼, 그리고 하이원의 제이슨 바카슈아 선수입니다. 네, 이 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나온 장면인데 양 선수의 정말 침착한 세이브가 돋보인 장면이었어요. 예, 지금은 타일러 와이먼 선수의 엄청난 세이브 장면인데요. 양팀 선수들 득점도 돋보였지만 어제 양팀 골리들의 이 선방쇼도 정말 볼만한 포인트였죠. 그렇습니다. 3골 이상 내주긴 했지만 선수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카시와 골리가 첫 번째 디플렉션 맞고 두 번째 리바운드까지 침착하게 막아낸 장면이었고, 예. 이 다음 좋았던 부분은 하이원은 좀 역습 전개가 상당히 빨랐어요. 여기서 패스를 내주는데 아니면서 여기서 잠깐 지체했습니다. 이 지체하는 게 결국 와이먼 선수에게는 세이브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만들어주게 됐죠. 예, 안현민 선수가 너무나 아쉬워했던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오늘 경기 양팀의 라인업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네요. 예, 양팀이 이제 어제의 퍼포먼스가 만족스럽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예. 사실 서로 3골 4골씩 냈다고 하면은 그렇게 나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양팀 골리 그대로 출전을 하고 있고 1, 2, 3, 4라인 공격과 수비 어제 경기와 전혀 변화 없이 오늘 2차전에 임하고 있는 양팀입니다.
자, 어제 이제 첫 경기 한 경기씩을 치른 양 팀입니다.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변화를 겪었고 또 새로운 각오로 출발을 하고 있는 양 팀인데 어제 한 경기 딱 보시면서 글쎄요, 어떠셨어요? 올 시즌 양 팀의 색깔이 좀 드러났던가요? 예, 뭐 양 팀이 어제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택한 팀이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에 걸맞은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서로 경기력이 무척 좋았기 때문에 올 시즌 두 팀의 팬분들께서는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양 팀의 스타일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대명 킬러 웨일즈의 케빈 콘스탄틴 감독, NHL 감독 출신의 감독으로서 과연 어떤 하키를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 같은데 어제 콘스탄틴 감독의 경기 운영은 어땠나요? 예, 전반적으로 시프트를 상당히 간결하게 가져가는 게 정말 인상 깊은 장면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체력적인 안배 부분이 좀 좋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습이 전개 과정이 상당히 빨라요. 블루라인의 상대방 지역에 진입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역시나 좀 북미 하키와 한국, 이제 이전에 말했었던 북미 하키와 한국 하키의 혼합, 이런 부분을 좀 잘 실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화면 오른쪽에 빨강색 상의 유니폼이 대명 킬러 웨일즈고요. 화면 왼쪽에 흰색 상의 유니폼이 하이원 팀이 되겠습니다. 오늘 양팀의 시즌 2차전 잠시 후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서 국민의례가 먼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애국가는 하모니어스의 라이브로 또 진행이 된다고 하는군요. 네, 하모니어스의 애국가였습니다. 애국가를 또 이런 식으로 들으니까 좀 색다른 것 같고요. 어제는 가수 BNK씨가 와서 애국가를 해줬고 오늘 또 그에 또 이어서 또 특별한 무대가 이어지고 있는 이곳 인천 선악국제 빙상장입니다. 오늘 하이원의 골문 어제에 이어서 제이슨 바카시와 선수가 지키겠습니다. 어제 한 경기 봤지만 이 선수의 클래스가 어느 정도인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상적인 플레이였어요. 예, 그렇죠. 실점 장면에서 어쩔 수 없는 실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골리 입장에서 소프트골이라고 불리는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그런 골의 숫자는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카시와 골리는 정말 훌륭한 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이슨 바카시와 선수에 맞서서 오늘 대명 킬러 웨일즈 어제와 마찬가지로 역시 타일러 와이먼 선수가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와이먼 선수가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퍽 위치를 순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던가 아니면은 말름 선수에게 실점한 장면처럼 덤프 플레이를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항상 나오는 이제 와이먼 선수는 좀 불안함이 있다, 이런 부분은 해소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경기에 임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네,
오늘 저희 온더스포츠가 꼽은 키플레이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팀의 두 골리 선수인데요. 오늘 이 두 선수 간의 맞대결 또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앞서 양팀의 희망적인 부분 한 가지씩을 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아무래도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좀 1라인에 역시나 좀 많이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라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뛰긴 하지만 그래도 1라인만 스위프트 라인만큼의 존재감이 나오는 라인이 없었고요. 대면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비적인 조율, 그리고 어저께 수비에서 실수가 나오는 장면이 많이 나왔고, 그게 예. 이제 실점으로 연결되는 장면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빠르게 보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대면 킬러웰즈와 하이원의 시즌 2차전 1피리어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이 하이원 진영이고요, 오른쪽이 대면 킬러웰즈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작은 브라이언 영 선수와 김우현 선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콜드웰 선수가 김우현 선수의 자리를 대체하는 그림으로 나왔거든요. 예. 올해도 이번 경기에도 그런 전술적인 변화를 택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후반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브라이언 영 선수와 라이언 콜드웰 선수를 묶는 조합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도 1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먼저 밀어붙이는 쪽은 대명입니다. 예, 대명이 지금 어제의 경기와 상당히 흡사한 장면입니다. 빠르게 이제 상대방 지역으로 퍽을 밀어 넣으면서 그걸 다시 따내는 플레이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그 대처가 좀 깔끔하지 못한 편입니다. 하이원. 네. 시작한 지 몇 초 되지 않았는데 보드 쪽에서 한번 큰 충돌을 일으키면서 양팀 선수를 서서히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명. 페널티죠. 네, 윤상원 선수가 돌아서는 과정에서 하이원, 제프 디맨 선수의 첫 번째 페널티가 발생했습니다. 예, 디맨 선수의 후킹 장면입니다. 도는 과정에서 스틱이 살짝 이제 선수의 몸에 걸리면서 넘어지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후킹 판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명은 굉장히 일찍부터 파워플레이 찬스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한 골을 득점을 한다면 정말 수월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1피리어드 시작 1분 20초 만에 대명 킬러웰즈가 첫 번째 파워플레이 기회를 잡습니다. 하이원 제프 디맨 선수의 후킹 페널티 2분간 퇴장으로 페널티 박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제도 선제골을 넣고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었던 대면 킬러 웨일즈였는데, 오늘도 일단 기회를 잡습니다. 페이스업. 지금 페널티 킬링 첫 장면에서 페이스오프를 스위프트 선수가 잘 이겼고 쉽게 걷어냈기 때문에 네, 첫 위기는 잘 극복을 했습니다. 예. 서서히 몰고 들어가고 있는 대명, 라이언 콜델 중간에 걸립니다. 어제부터 권태환 선수가 저런 모습 상당히 자주 보여주고 있어요. 중간에서, 빙판 중간에서 이제 콜드웰 선수가 상대 지역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권태환 선수가 한번 끊었기 때문에 예. 또다시 플레이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었는데, 저런 장면은 상당히 좋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태현 선수의 수비 가담 능력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면 킬러 웨일즈, 브레파넴 안쪽으로 밀어줍니다. 반대편 조금 짧았는데 연결이 됐고요. 왼쪽을 보고 있습니다. 첫 파워플레이 세트 오펜스가 진행이 밀어줬어요. 슛! 정확치 않았습니다. 이건 이영준 선수가 스틱에 깔끔하게 맞았다면은 상당히 좋은 찬스가 될 수 있었는데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예. 또다시 걷어내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이죠. 첫 번째 페널티 킬링 상황에서 하이원의 대처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고요. 사카타슌이 밀어줬고요. 안쪽 티빈! 지금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사카트 선수가 순간 상대방의 그 수비진의 균열을 읽고 바로 공격에 가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사카타슌의 슬랩샷. 바카시아 선수 맞고 튀어 올라 나갔습니다. 저는 이 선수가 왜 프리에이전트가 됐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네. 대명이 정말 영입을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연장 골든골의 주인공 사카타슌 선수의 슈팅 장면이었고요. 자, 바카시아 골리가 오늘도 초반에 타일러 와이먼보다는 바쁜 모습입니다. 다시 하이원 진영에서 페이스업. 그래도 아직 크게 위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슛! 쳐내는 바카슈아. 반사적으로 상당히 잘 막은 모습이었어요. 대명의 파워플레이 이제 20초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지역에 진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 템포 늦추면서 선수 교체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하는데 네. 예, 그냥 선수 교체로 천천히 플레이를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첫 번째 파워플레이에서는 소득이 없이 그대로 지나가게 되는 대명입니다. 이제 파워플레이 종료됐습니다. 다시 5대5 상황. 잘 집어넣었어요. 대명 골대 뒤로 돌아 나옵니다. 황예현이 밀어주고 오른쪽에서 받아주지 못합니다. 뒤쪽에서 윤상원 걷어내는 하이원이고요. 계속해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대명 킬러 웨일즈. 이 대명의 젊은 라인이 상당히 존재감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예. 이런 거 보시면 앞으로 이 라인이 조금 더 경기력이 올라갔을 때 상당히 많이 좀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대명 킬러 웨일즈의 그 젊은 라인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황예현, 김영겸, 황두현 이 세 명의 선수를 묶는 지금 공격 라인 조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잠깐 윤상원 선수가 올라온 장면인데 예. 원래는 이제 김영현 선수가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브렛 파네의 슛. 뒤쪽으로 슛블락을 흘러나갔고. 확실히 하지 않았을 때 위험할 수 있는 장면은 방금과 같은 장면입니다. 슛블락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아까 같이 골대 쪽으로 우리 골대 쪽으로 그냥 어시스트가 되는 장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예, 네트를 비껴나가게 됐고 하이언 입장에서는 위기를 극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브레파넴 중앙 돌파 시도합니다. 뒤쪽을 보면서 직접 슛! 파카슈아가 또 한 번 막아냅니다. 두 번째 걷어내는 하이원. 바카시와 골리가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놀라운 골리입니다. NHL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26순위에 지명을 받았던 제이슨 바카슈아 골리. 참 경력도 화려하고요. 지나온 커리어만 봐서는 안양하나의 맷 달튼 골리의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어제 경기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이제 퍽을 잡아내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어요. 그럼 예.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초반에는 이제 조금 순발력을 살린 세이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1피리어드 초반 5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대명 킬러 웨일즈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싱이 선언된 것 같죠. 예. (1피리어드) 초반 5분은 대명 킬러 웨일즈의 점유율이 돋보이는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경기 초반 웨일즈가 확실하게 잡고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 기세를 골까지 연결하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소득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명 킬러 웨일즈는 2라인 선수들이 나와 있고 하이원은 1라인 선수들이 나와 있네요. 골문 앞에서 백핸드로 맷 멀리 선수의 백핸드 슈팅이 위력은 없었습니다. 다시 맷 멀리 수비에 걸립니다. 지금 살짝 빠져나오는 멀리 선수를 잘 봤는데 슈팅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하하 스티키 유타 선수의 오연호 선수를 겨냥한 패스였는데 조금 밀려나갔고요. 이때 라인이 교대됩니다. 이렇게 좀 사인이 안 맞는 장면이 어제부터 가끔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뭐 기껏 공격 지역을 잡아놨지만 다시 뒤로 빠져서 다시 진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다시 진입을 하는 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좀 줄여서 공격 지역에서 깔끔하게 운영을 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 시즌을 맞이하면서 양팀 모두 선수들의 변화폭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호흡 문제라든지 손발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비 같은 부분에서 특히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콜드웰 선수까지 얼마 전에 영입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김근호가 쫓아가는데요. 민건기가 먼저 낚아챕니다. 윤지만 가운데서 두 선수 사이 걸렸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포지셔닝이 좀 돋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하는 걸 잘 끌어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위기까지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렇네요. 짧은 전진 패스. 오른쪽에서 김영겸 선수고요. 하이원이 따냈습니다. 2대2 상황. 센터라인 넘어옵니다. 들어가야죠. 김영준. 안현민의 슛 왼쪽으로 빗나가는군요. 뒤에서 들어오는 안현민 선수를 순간적으로 잘 발견을 해가지고 숫자에서 조금 우위에 서는 상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슈팅이 깔끔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공격 기회는 좀 무산된 상황이네요. 예. 김영겸이 쫓아갈 때 먼저 걷어냈던 배병준 선수였습니다.
뉴트럴 존에서 서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안현민이 받습니다. 안쪽 최정식 백핸드로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했고 타일러 와이먼 턱을 움켜줍니다. 퍽이 불규칙 바운드를 하면서 깔끔하게 최영 선수가 컨트롤을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뭐 김우영 선수가 바로 차내는 이런 장면까지 나오면서 추가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았죠. 계속해서 방어에 시간을 할애했던 하이원인데 참 오랜만에 공격 진영에서 페이스오프 기회를 잡습니다. 사라이 선수들이 나왔지만 공격 지역에서 페이스오프를 이긴다면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페이스오프 반한수가 따냈고 유신철이 따라갑니다. 하지만 이 퍽을 따내는 팀은 대명이었습니다. 이영준 보드에 튕겨놓고 돌파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고요. 살짝 쳐놓고 이제 이영준 선수가 그걸 다시 받으러 들어가는 장면이었는데 디넨 선수가 완벽하게 이제 그 동선을 파악하고 막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이원 오른쪽에서 조현국이 잡고 있습니다. 오연호 체킹 먼거리 슛. 방금 같은 포인트 슛 시도 자체는 정말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여러 차례 이현섭 해설위원이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저렇게 때려놓고 상대 골리가 잡더라도 공격 진영에서 페이스오프로 계속 기회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뭐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바운드를 추가적으로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리바운드가 이제 하이원 선수들에게 튀지가 않았죠. 아직까지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양팀 1피리어드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트럴 존에서의 페이스업. 맷 멀리와 스위프트의 대결. 스위프트가 이깁니다. 스위프트가 페이스오프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신영윤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슛! 리바운드 슛! 득점까지 가지 못합니다. 신영윤 선수가 어제에 이어서 역시나 깔끔하게 지역 진입을 하면서 찬스를 하나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지만 리바운드가 권태현 선수의 스틱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추가 득점까지는 연결되지 못했고요. 이 추가 리바운드 상황에서 이제 와이먼 선수가 몸을 날려가면서 슈팅 동선을 차단한 것 역시 좋은 플레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1피리어드 수세에 몰렸던 하이원이 조금씩 공격 횟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명 진영에서의 페이스업. 대명 오광식 잡을 때 거칠게 밀어붙였던 박종수였습니다. 중간 커트. 하지만 김근호 이때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는군요. 카우무라 선수가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끊어줘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끊어주지 못하면서 대명의 찬스가 나올 뻔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아까 그 패스를 제대로 끊어냈다면은 예를 들면 뭐 굳이 잡을 필요도 없었고요. 뭐 쳐내기만 했었더라도 위기 상황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상황이 나왔지만은 아까 옵사이드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좀 큰 득점 찬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명 킬러웨일즈 윤상원, 김근호, 성우재 선수가 지금 공격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광식 다시 김근호. 어제 김근호 선수가 바로 저 위치에서 보드를 두고 하는 플레이를 여러 차례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페널티 선언된 장면이었는데 슬래싱이 선언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언 콜드웰 선수의 슈팅 김근호 선수가 걸렸는데요. 어저께 경기를 돌이켜보면은 보드에서 상당히 이제 강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뭐 역시나 베테랑의 경험에 더 우러나오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어요. 이런 플레이 같은 경우에 대명 구단에서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젊은 선수들이 많은 대명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한테 또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지금 하이원의 박종수 선수가 페널티를 받고 물러나게 됐는데 대명 킬러 웨일즈 1피리어드 중반에 두 번째 파워플레이 기회를 맞이합니다. 어제 파워플레이에서 한 골씩 주고 받았던 양팀이었어요. 페이스업. 한인 선수가 포인트맨으로 나오면서 원타이머를 준비할 수 있는 자리죠. 걷어내는 하이원이었습니다.
박정수 선수의 슬래싱 페널티로 인한 데미안 킬러 웨일즈의 두 번째 파워플레이. 초반에 하이원이 파워플레이 찬스를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체력적인 부담으로 후반에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주의하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이쪽도 파워플레이를 하나 유도를 해내야겠죠. 그렇습니다. 김연겸과 김혁의 대결. 김혁이 밀어줬습니다. 골대 뒤쪽에서 튀어 올랐군요. 이게 수비 스틱에 맞고 나갔기 때문에 네. 페이스오프는 그대로 공격 지역에서 유지가 됩니다. 양팀 라인이 교대되고 있습니다. 데미안 킬러 웨일즈, 이봉진, 성우재 선수 그리고 이시오카 빈 선수가 페이스오프를 준비합니다. 지금 파워플레이가 지금 한 1분 정도 지나가고 있으려는 타이밍인데 예, 그렇게 큰 소득이 전혀 없죠. 지금 굉장히 하이원이 수비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파워플레이에서 그렇게 위협적인 장면을 못 만들고 있는 데미안 킬러 웨일즈인데요. 페널티가 선언이 됐죠. 레프리의 휘슬이 먼저 울렸고 지금은 사카타슌 선수의 페널티가 지적이 됐는데 본인은 납득이 안 되고 있어요. 들어가면서 충돌이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크로스 체킹성 플레이가 있었는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심판은 크로스 체킹이라는 판단을 했고 4대4로 이제 약 1분간 경기가 진행돼도 될 것 같습니다. 대명의 사카타슌 선수도 페널티 박스로 들어갔고 이제 양팀 4대4로 경기를 하겠습니다. 대명 진영 페이스업. 두 명의 선수가 빠진 공간을 과연 양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4대4기 때문에 양팀 다 이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하이원의 제이슨 바카슈아 선수가 현재까지 무실점으로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양팀 11번 선수들 간의 페이스오프의 대결. 하이원 윤지만 선수가 이겼습니다. 지금 같은 경기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죠. 어떤 과정을 만들어갈지요. 하이원 오른쪽 김혁이 있습니다. 김혁 좀 더 밀고 들어갑니다. 김혁 젖혀놓고 슛까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윤중환 선수가 파고드는 장면이 나와서 순간적으로 그쪽으로 붙었지만 실제적인 공격 전개는 김혁 선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을 한쪽으로 몰아넣고 반대쪽을 활용하는 전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득점 찬스 비슷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하이원은 이런 공격이 계속 이어지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양팀 4대4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원으로서는 26초만 버틴다면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 예, 사실 그 26초간 상대방의 공격 지역에서 페이스오프를 얻어낸다든지 공격 지역에서 플레이를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가장 최적의 상황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브라이언 연이 이영준에게 줬지만 매끄럽지 못합니다. 권태환 나와서 처리하는 타일러 지금 하이원이었고요. 공격 지역엔 들어간 데는 성공을 했어요. 예. 하이원 이제 하이원의 5번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이원의 파워플레이. 오늘 경기 처음으로 맞이하는 하이원의 파워플레이 장면입니다. 뒤쪽에서 제프 디맨 트로이 마일럼에게 안쪽으로 스위프트 돌아 나오고요. 브라이언 영 선수가 이제 스위프트 선수의 슈팅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한 장면이었는데 역시나 예. 같이 오래 같이 뛴 선수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할 거예요. 그렇죠. 또 국가대표팀에서도 계속 호흡을 맞추고 있고요. 맞습니다. 트로이 마일럼 때리지 않고 이제 때렸는데 와이만 맞고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하이원 선수들이 계속 공격 지역을 잡고 전개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연결됐어요. 돌아서서 슛! 슛! 골입니다. 하이원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예, 지금 같은 상황은 아주 깔끔한 공격 전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슛이 연결되는 장면에서 깔끔하게는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예. 어쨌든 뭐 마일럼 선수 옆에
네트 옆에 완전 프리로 했던 마일럼 선수에게 퍽이 연결돼서 네, 침착하게 마무리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하이원의 첫 번째 골 오늘 트로이 마일럼 선수가 넣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2경기 연속골이거든요. 역시 득점력을 갖춘 수비수의 명목을 오늘 또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스탯으로 봤을 때는 이 선수가 공격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것은 뭐 사실 뭐 그냥 뭐 기록지만 봐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리그에서도 역시나 장기인 공격 능력이 통하고 있고 이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는 수비력도 상당히 준수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하이원은 항상 외국인 선수를 잘 영입하는 것 같아요. 트로이 마일럼 선수의 첫 골이 터지면서 오늘 2차전은 하이원이 먼저 리드를 잡고 갑니다. 트로이 마일럼 선수가 AHL 시절에도 수비수로서 최다골 시즌이 있었고 또 2011-2012 시즌에 체코 1부 리그 엑스트라 리그에서도 수비수 최다골 시즌이 있었거든요. 자, 아시아 리그에서 이 선수의 득점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개막 후 2경기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클래스의 선수라면은 아시아리그에서는 충분히 한 경기당 1포인트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지금도 두 골이나 벌써 기록을 해서 1포인트씩 하고 있죠 이미. 그렇습니다. 1피리어드 초반 흐름은 어제와 비슷하지 않나 싶었지만 선제골의 팀은 하이원이었고요. 이제 어제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키도 마찬가지로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입니다. 뭐 점유율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오광식 선수의 스틱에 제대로 걸리지 않았고 하이원 쪽에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강력한 체킹. 페널티가 선언된 장면이었는데요. 하이원 유신철 선수였는데 휘슬이 울렸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페널티 선언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 페널티가 선언이 됐고요. 네. 대명 쪽에 인터피어런스가 선언이 된 상황인데 쉽게 풀어드리면 뭐 진로방해죠 결국은. 대명 킬러 웨일즈의 오광식 선수가 페널티를 받고 페널티 박스로 물러났습니다. 지금 재미를 봤기 때문에 스위프트가 여기서 페이스오프를 이겨서 마일럼 선수에게만 연결이 된다면 디맨 선수가 원타이머로 그대로 가져갈 수 있었던 포메이션이었는데 예, 깔끔하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하이원이 또 한 번의 파워플레이를 맞이했는데요. 선제골의 분위기를 바로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한 골이 더 나오게 된다면 대명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게 초반이 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번 스페셜 팀도 앞선 상황과 거의 비슷한데요. 트로이 마일럼이에요. 오. 몸으로 막아내는 브레파넴.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넴 선수가 적극적인 샷플락 모션은 없었지만 슛 동선을 굉장히 잘 찾아냈기 때문에 블록으로 이어진 부분이었거든요. 예. 하이원 반대편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사이드를 바꾸는 선택을 했는데 선수가 없었습니다. 하이원의 파워플레이 절반이 지났고 이제 1분의 기회가 더 남아있습니다. 스위프트 왼쪽으로 연결. 권태환 지금 파워플레이에서 상당히 지역의 진입은 잘하고 있어요. 매끄럽지 못해요. 누가 더 빠른가요? 먼저 걷어내는 마일럼입니다. 역시 마일럼 선수가 저런 부분에서도 책임감도 확실하게 있는 선수예요. 어제도 파워플레이에서 잠깐 실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빠르게 백업을 들어가면서 실수를 만회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좀 비슷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와 신영윤의 연결이 걸리진 않았고 다시 스위프트입니다. 비하인드 넷. 스위프트. 김영의 슛. 살짝 빗맞은 모습이었습니다. 예. 김혁 선수도 저런 슈팅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중앙에서 김혁. 신영윤이 받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번 슛을 노려봐야 할 시간이 왔어요. 파워플레이 남은 시간 5초. 스위프트 안쪽으로.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이렇게 마지막 슛 들어갔어요. 김혁이 꽂아 넣습니다. 두 번째 골. 정말 대단한 슬랩샷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 선수가 퍽을 오래 끌긴 했는데 스위프트 선수가 일단 퍽을 잡았다는 것부터 스위프트 선수의 신경이 들어가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패스를 선택했어요. 김혁 선수의 슛은 아시아리그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슈팅 능력 자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하이원이 파워플레이골을 두 골을 몰아넣으면서 상당히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명 입장에서는 페널티 킬링이 끝난 직후에 이제 됐다 싶은 타이밍이었는데 김혁 선수가 이 뒤쪽에서 꽂아 넣어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방심하기 쉬울 타이밍이거든요. 예, 그런 장면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도 뭐 어제 하이원도 사실 2대0 상황에서 3대2를 만들었거든요. 예. 뭐 대명이라고 거꾸로 전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이원의 두 번째 골이 터졌고 이제 스코어는 2대0. 어제와는 반대로 하이원이 먼저 두 골차 리드를 잡았습니다. 지금 공격의 물꼬를 한번 터줘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영준, 바카쇼의 품 안으로. 사실 올 시즌 개막 전에 이현섭 해설위원이 하이원의 올 시즌 키플레이어가 누구냐라고 네. 했을 때 공격 쪽에서는 마이클 스위프트, 수비 쪽에서는 김혁 선수를 꼽으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혁 선수가 기량에 비해서 상당히 뭐 최근에 시즌 정말 좋지 못했습니다. 국가대표에도 요즘 잘 선발이 되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상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혁 선수의 능력 자체는 전 예전부터 많이 봤을 때 이 선수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선수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 이번 시즌에는 또 베테랑이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하이원이 그 자리를 김혁 선수가 채워주는 역할을 잘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올 시즌 김혁 선수의 역할 또 한번 기대감을 풍길 수 있는 장면이 방금 전에 있었습니다. 1피리어드 이제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3분 30여 초. 네 선수가 나란히 올라오는데요. 그렇죠. 나란히 들어가면서 지금 다시 들어간 모습인데 데미안 클라웨일즈, 김영겸 반대편 티빈 걸리지 않습니다. 약간 흐름이 흐트러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대명이. 근데 빨리 슛을 해야 돼요. 빠르게 스피드를 끌어올립니다. 가오마라 카츠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순간 이제 카와무라 선수에게 돌파를 허용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는데 마지막까지 잘 붙어주면서 추가 위기까지는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가오마라 카츠키 선수도 올 시즌에 새롭게 하이원에 영입된 일본인 선수인데요. 4년 그렇습니다. 만에 하이원에 들어온 일본인 선수라는 점. 어제 경기에서도 참 많은 시간 중용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예. 아하! 강력한 슈팅 타카슈아가 잡아냅니다. 예, 카와무라 카즈키 선수가 이렇게 중용이 될지는 저는 사실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파워플레이 1라인과 정규 라인에도 2라인을 뛸 정도로 많이 중용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경기의 모습은 그렇게 기대에 걸맞는 모습은 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실수가 네. 좀 많은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 선수도 프로 무대가 첫 무대지 않습니까? 많이 긴장이 될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경기력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뭐 하이원 코칭 스텝에서 기대를 많이 해주는 만큼 그 기대에 부응을 잘 해주리라고 믿어요. 그렇군요. 이시오카빈 펌프 빠르게 돌아 나옵니다. 지금도 브레이크아웃 상황에서 약간 김혁 선수와 스위프트 선수가 사인이 맞지 않으면서 공격을 내주는 모습이네요. 예. 맷 멀리 뒤쪽으로 짧은 패스 연결해 보는데 하이원의 압박도 만만치가 않아요. 퍽캐리어에 대한 이제 퍽을 간수하는 선수에 대한 마크 연결됐습니다. 브레타넴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마크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 이 수비가 상당히 견고해졌네요. 예. 하이원 라인을 교대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하이원이 어제보다는 라인 체인지 템포가 빠릅니다. 이런 부분은 어제의 경기에서 좀 느낀 바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뭐 이게 원래 스타일일 수도 있는 거죠. 어제 경기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가 라인 교대 타이밍. 그렇습니다. 시프트가 길고 짧은 것이 양팀 좀 확연히 차이가 났었는데 오늘은 조금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한번 나오면은 하이원 선수들은 1분 이상씩 뛰면서 좀 시프트를 길게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거의 대명이랑 라인업 타이밍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2대0이라는 스코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1피리어드 남은 시간 45초. 하이원이 제대로 공격을 전개를 한다면 세트 오프센스 상황까지 만든다면 한 번 더 공격의 찬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영준 선수가 때려봤는데 쉽지 않았고 윤상원 선수가 끌고 나옵니다. 블루라인 넘어왔고 센터라인까지 밀어넣고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김혁. 살짝 밀어 넣어놓고 그걸 다시 맞는 플레이를 들어갔는데 김혁 선수가 좀 깊은 포지션에 있었기 때문에 김혁 선수가 먼저 퍽을 잡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15초가 남아있는 상황. 투메일맨 페널티가 선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두 골 앞서 있는 하이원. 남은 시간은 15초. 그리고 공격 진영에서의 페이스오프. 15초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공격을 만들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네. 이 수적 우세 세 번째 골까지 만약에 터진다면 뭐 하이원으로서는 최고의 1피리어드가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렇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타이머를 칠 수 있는 선수들이 마일럼, 그 다음에 디맨, 스위프트까지 3명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수들에 대한 마크맨을 25초 동안 짬깐이라도 놓치는 상황이 나오면은 3대0이라 나오지 않으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대면 킬러 웨일즈의 투매니맨 페널티. 황두현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 들어갔습니다. 페이스오프 뒤쪽으로 크게 나갔습니다. 상당히 귀중한 페이스오프 승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페이스오프 승리를 통해서 사실상 1피리어드는 종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마무리가 될까요? 남은 시간 2초, 1초, 1피리어드 경기가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마지막에 하이원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았지만 이번에는 여의치가 않았고 1피리어드 스코어 2대0으로 하이원이 2골 리드를 잡은 채 마무리가 됐네요. 예, 전반적으로 하이원이 중반 이후로부터 파워플레이 골이 터진 이후로부터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명은 두 번째 골을 실점한 이후에는 그렇게 좋은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리듬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분명히 코칭 스텝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타이밍이네요. 예. 2대0의 스코어. 잠시 후 2피리어드 경기로 여러분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선악국제빙상장입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7-2018 대명 킬러 웨일즈와 하이원의 시즌 2차전이 열리고 있는 인천 국제빙상장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1피리어드 경기 하이원이 먼저 2골을 넣으면서 스코어 2대0으로 하이원이 앞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경기와는 완전히 정반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잠시 후에 펼쳐질 2피리어드에서 과연 어제 하이원이 그랬던 것처럼 대명 킬러 웨일즈가 반기억을 또 할지 또 지켜볼 일이네요. 자, 오늘 이연섭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피리어드 주요 장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이원의 파워플레이 상황인데요.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계속 골문 앞쪽에 트로이 밀람 선수가 있었는데 결국 여기서 첫 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앙 패스를 넣어주고 이후에 퍽이 마일럼스 앞으로 바로 튀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참직하게 마무리해서 첫 번째 골을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이원 트로이 마일럼 선수가 아시아리그 데뷔 후에 2경기 연속골을 이어가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하이원의 파워플레이 기회. 먼 거리였는데 김혁 선수의 강력한 슬랩샷 두 번째 골이 됐습니다. 예, 슛이 워낙 강력하고 정확하다 보니까 사실 한번 맞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골로 연결이 된 장면이네요. 예, 파워플레이가 종료된 직후에 김혁 선수의 벽같은 슈팅이 꽂히는 장면이었고 하이원으로서는 좋은 마무리가 됐었던 1피리어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1피리어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코어는 2대0, 슈팅 수는 9대8, 별 차이가 없었네요. 페이스오프에서도 대명이 약간 우세했고 페널티 횟수 대명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하이원의 그 페널티 기회가 결국 2골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제와 마찬가지로 호각이고요. 차이를 맞는 건 역시나 파워플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난 시즌 하이원의 가장 취약점이라고 한다면 파워플레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지난 시즌 하이원의 파워플레이 성공률이 13.37%로 리그 최하위였습니다. 이게 최하위 중에 최하위인 게 리그에서 유일한 10%대 성공률이었거든요.
플레이오프 상위 플레이오프 진출팀 상위 6개 팀의 평균이 27.69%라고 봤을 때뭐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27.69는 정말 높은 퍼센티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13.37%는 너무 낮은 퍼센티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어제 경기와 오늘 경기를 봤을 때는 파워플레이에서 포인트샷을 칠 수 있는 선수들이 합류를 한 게 역시나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일런 선수, 디맨 선수, 그 다음에 김혁 선수도 풀타임으로 출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많이 보강이 됐거든요. 예. 그 결과는 두 경기에서 파워플레이 3골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원의 배영호 감독이 올 시즌 개막전 한 인터뷰에서 올 시즌의 체력 훈련에 집중했고 또 파워플레이에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예, 준비를 한 것에 대한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게 지금 하이원의 파워플레이를 보시면은 상대방이 지역에서 페이스오프를 이기든 지든 간에 지역 밖으로 퍽이 나와가지고 다시 지역에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한 번의 지역을 잡고 세트 오펜스를 굉장히 잘 전개해 나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첫 번째 골도 그랬고 두 번째 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온다면은 대명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피리어드 출발이 될 텐데요. 앞서 1피리어드 막판에 대명 킬러 웨일즈 투매니맨 페널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2피리어드 하이원은 파워플레이로 또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하이원이 혹시나 한 골을 더 넣게 된다면은 이보다 더 좋은 출발은 있을 수가 없죠. 프리시즌에 준비를 많이 했다고 했었는데 또 한 번 어떤 기회를 만들어낼지 2피리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진영이 바뀌었고요. 이제 화면 왼쪽이 대명 킬러 웨일즈, 오른쪽이 하이원입니다. 빨리 걷어내는 게 중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언 영 선수가 걷어내는 과정에서 그냥 저렇게 걷어냈을 경우에는 딜레이 오브 더 게임 페널티가 선언이 됩니다. 그런데 심판진의 조율이 필요한 이유가 이게 하이원 선수의 스틱에 맞고 나갔는지 아니면은 그냥 나갔는지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심판들이 모여서 말씀 주신 상황에 대한 지금 최종 판정을 내기 위해서 의견을 나눴고요. 판정이 나왔어요. 예, 지금 딜레이 오브 더 게임 페널티가 선언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판정이 나오니까 대명 킬러 웨일즈 예, 코치진은 납득이 좀 안 되는 지금 모습이고 예, 콘스탄틴 감독이 저 판정이 나온 직후에 맞고 나간 게 아니냐고 그런 사인을 보냈는데 예. 판정은 지금 5대3 파워플레이가 나올 것 같아요. 아하. 브라이언 영 선수의 딜레이 페널티가 선언되면서 브라이언 영 선수까지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5대3 투앤 어드밴티지 상황을 받는 하이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영 선수의 수비력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 31초를 두 명의 숫자 5세로 펼칠 수 있는 하이원입니다. 지금도 퍽을 걷어내는데 실패를 했죠.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스위프트! 자신있게 때려봤습니다. 스위프트가 보통 저런 슛을 정확하게 넣는 선수인데 지금 빗나가면서 다시 지역에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죠. 예, 5대3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이 넓어 보입니다. 스틱을 놓쳤어요 지금. 스위프트 바깥쪽으로 나왔고 트로이 마일럼 짧은 패스로 다시 스위프트. 지금 시간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활용하면 됩니다. 아직 50초가 남아있어요. 골문 앞에는 카와무라 카츠키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일럼! 와이먼이 막아놓고 리바운드 슛 가져가지 못합니다. 역시 마일럼 선수의 슛이 상당히 좋네요. 리바운드가 크게 튀었지만 디맨 선수의 앞에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득점이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되는 5대3 파워플레이. 다시 마일럼의 슈팅. 와이먼 선수가 두 차례 연이어 막아냅니다. 권태한 스위프트 마일럼 세 번째 이번엔 들어갑니다. 이게 정말 알고도 막치기가 어려워요. 이 옵션이 정말 좋습니다. 마일럼 선수의 포인트샷이 강력하기도 강력한데 정확하기까지 해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와이먼 선수의 파이볼이라고 불리는 가랑이 사이를 정확하게 노린 슛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들어갔어요. 지금 5대4 파워플레이로 이어질 상황입니다.
하이원이 5대3 파워플레이를 잡은 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마일럼 선수에게 슈팅 기회를 열어줬고 세 번째 결국은 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하이원의 세 번째 골이 터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이거 파워플레이 옵션이 만만치가 않네요. 이렇게 되면 트로이 마일럼 선수가 어제 한 골, 오늘 멀티골 대단합니다. 지금 오현 선수가 이렇게 놓치면 안 됩니다. 하이원의 파워플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자신의 지역에서 수비 실수가 겹치고 있어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오현 선수가 깔끔하게 퍽을 클리어를 해줬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게 안 됨으로써 다시 세트 오펜스 상황으로 전개가 됐죠. 첫 번째 때렸어요. 파워플레이 상황에서는 김우영 선수가 페이스오프를 가져온 이후에 퍽 클리어 실패를 했죠. 그 뒤에 스틱까지 놓친 상황이 나오면서 좋은 클리어를 못한 상황이 나왔거든요. 예. 이런 실수가 겹친다면 경기가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미언 킬러 웨일즈로서는 가장 큰 위기 상황이 왔는데 남은 시간 잘 버텨야겠습니다. 김희혁 밀어줬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왔고 다시 나옵니다. 돌아서면서 슛!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이제 페널티 종료되면서 양팀 수적인 균형이 맞춰집니다. 강력한 체킹이었고요. 그대로 진행됩니다. 지금 같은 충돌은 이제 대명 벤치 입장에서는 페널티를 하나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당한 플레이로 봤어요. 예. 약간 이제 사카타 선수가 균형이 무너져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가 안 불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3골을 뒤져있는 데미언 킬러 웨일즈가 됐고 하이원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하키에서 가장 위험한 점수차가 몇 점이 차이냐라고 여쭈신다면 3점 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너무 이렇게 3점 차의 여유가 어떻게 보면 커 보이잖아요. 이래서 선수들이 잠깐 이제 긴장의 끈을 놓았다가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까지 경기 흐름 상황을 봤을 때는 하이원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긴장을 풀지만 않는다면은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카슈아 선수가 또 한 번 멋진 세이브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오랜만에 스즈키 선수의 슛이 나왔는데 이 바카슈아 골리가 또 침착하게 막아낸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플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멀리 선수가 블루라인 근처에 서서 가운데로 패스를 내줬잖아요. 근데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게 그대로 공격 찬스로 깔끔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1피리어드 후반부터 말씀드렸던 게 약간 대명 선수들이 사인이 맞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약간의 흐름이 틀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저런 약속된 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도 정비가 안 된 모습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정비를 마치고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또 걸렸고요. 유신철입니다. 지금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지금같이 퍽을 붙이고 선수 교체를 해서 체력적으로 열세에만 몰리지 않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할 만한 경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 아이스하키에서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스코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3골차. 하이원으로서도 뭐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직 그렇습니다. 경기 절반 이상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미언 킬러 웨일즈로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빠른 시점에 대명이 한 골을 따라붙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은 대명이 충분히 할만하거든요. 예. 빨리 제 플레이를 찾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적 열세 상황에서 어려운 시간이 이어졌던 데미언 킬러 웨일즈. 조금은 어려운 흐름으로 오늘 흘러가고 있는 2차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대명의 교체 타이밍에 맞춰서 하이원이 교체를 깔끔하게 가져가는 모습이거든요. 어제와의 차이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어제 한 경기를 치른 후에 하이원이 데뷔를 좀 하고 나온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도 아무래도 들어요. 코칭 스텝도 같이 이제 판단을 했을 거예요. 저쪽은 시프트를 짧게 가져가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2점을 많이 활용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맞춤 전략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신영윤입니다. 골대 뒤쪽으로 나왔어요. 마일럼! 슈팅 무섭습니다. 두 번째 슛. 확실히 슬랩샷 능력은 정말 뛰어난 선수입니다. 4명 빨리 나오지 못합니다. 스위프트 따냈습니다. 연결되나요? 중앙에서 권태현 걸립니다. 스위프트 선수가 수비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항상 좀 센스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빈틈이 보이면은 놓치지 않고 가로채기에 들어가는 선수예요. 공격 진영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면서 2차 기회를 만드는 장면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이원의 1라인에 뛰고 있는 권태환 선수나 스위프트 선수가 그런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상대방 선수들은 긴장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전진 패스 박정수가 더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카와무라 카즈키. 박정수가 기다리는데 연결되지 않습니다. 카와무라 선수가 살짝 스탑을 걸면서 이제 콜드웰 선수를 따돌리려고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콜드웰 선수가 역시나 잘 읽어내고 수비를 성공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아하, 이것도 지금 사인이 맞지 않는 장면이었죠. 굉장히 심플한 수비수끼리의 패스라고도 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사인이 맞지 않는 장면이었어요. 어제 경기에서 받은 인상은 대면 클럽 웰즈가 참 지난 시즌에 비해서 짧고 간결한 플레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라는 느낌을 줬었는데, 글쎄요, 오늘은 선수 간의 호흡 문제가 조금은 눈에 띄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에요. 예, 지금 계속 호흡 문제가 나오고 있고 경기 초반에 상당히 잘 풀어나갔지만 언젠가부터 흐름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제 플레이를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엔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옵사이드를 피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계속 추세에 몰리면서 지금 공격으로 나가는 것도 여의치가 않은 대면 킬러 웨일즈. 이 피리어드 어느덧 시간 8분 정도가 흘러가 있습니다. 네, 지금 대명은 1라인이 나오는 판단을 했고 하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라인 선수들이 나온 상황이죠. 예. 여기서 매치업에서 나오는 이점을 좀 활용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명으로서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슈팅 때리기 전에 휘슬이 먼저 올렸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옵사이드였어요. 네. 원래 이제 저렇게 옵사이드와 같이 경기가 중단되는 장면에서는 슛을 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방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애매한 장면이었고 휘슬도 딱 제때 불리지 못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파님 선수가 그냥 슛을 가져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악의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휘슬이 울린 후에 때리지 않는다. 이것은 얼마 전에 저희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에서도 한번 설명을 주신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방금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악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하이원 선수들도 거기에 알고 예, 뭐 굳이 말려들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수비 조율이 들어왔죠. 콜델 선수와 영 선수가 같은 라인에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면 킬러 웨일즈의 변화된 수비 라인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별 이변이 없는 이상 앞으로 계속 이 라인을 반대편 브레타넴. 별 이변이 없는 이상 앞으로도 이 수비 진영이 그대로 나올 것 같고요. 예. 예, 뭐 지금 1라인을 약간 수비를 어려워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두 명의 선수가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원도 1라인 선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혁. 방금 같은 경우에는 디플렉션 시도가 상당히 좋았는데 와이먼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았습니다. 와이먼의 어깨를 맞고 나왔어요. 예, 포지셔닝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한 세이브였는데요. 뭐 운이 없게 황예현이에요! 맞고 나왔죠. 황예현 선수가 상당한 민첩한 몸놀림으로 저런 위협적인 장면들을 여러 차례 만들어내는군요. 예, 어제도 뭐 공격 기회를 심심찮게 만들어냈던 황예현 선수인데 뭐 이번에도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간에서 끊겼습니다. 너무 길게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사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리고 길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차근차근하게 자신들의 플레이를 하나하나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양팀 선수들 모두 자리를 잡았고 공격 전개 시도하지만 또 걸렸습니다. 예, 이번에도 좀 지역 진입이 실패하는 장면이었고요. 이런 걸 하나 따내는 게 중요합니다. 예. 다카슈아 골리. 다카슈아 골리의 저 글러브 캐치는 참 깔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군더더기 하나 없죠. 어제도 많이 이제 나온 장면이었는데 점점 사실 경기 초반에는 좀 바카시오 꼴리가 어제와 같은 침착함보다는 약간 순발력에 의존하는 세이브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경기력을 다시 되찾았어요. 아주 깔끔한 세이브가 이어지면서 이런 모습 계속 나온다면 대명이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겠는데요. 오늘 경기 한 30분 정도를 무실점으로 진행하고 있는 바카슈아 골리입니다. 이 정도의 클래스가 있는 선수입니다. 대면 클럽 중앙에서
지금도 이시오카빈 아깝네요. 지금도 이제 순간 패스 시도가 네트 뒤에 맞으면서 플레이가 흐름이 한번 끊겼었죠. 그걸 이제 멀리 선수가 잘 잡아서 빈 이시오카 선수에게 패스를 했는데 스틱에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퍽이 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터피런스 페널티가 선언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 피리어드 딱 절반 정도가 지났는데 자, 또 한 번의 파워플레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인터피런스죠. 지금은 데미언 킬러 웨일즈 라이언 콜드웰 선수의 아니군요. 정정하겠습니다. 하이원의 윤지만 선수의 예. 인터페어런스 페널티가 선언됐습니다. 바카슈와 꼴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스틱을 교체하는 장면이네요. 스틱을 바꾼다. 글쎄 장비에 문제가 있지 않은데 바꾼다는 건가요? 예, 아니요. 어제도 마찬가지 상황이 나왔어요. 스틱을 예. 중간에 한번 바꾸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흔히 나오는 장면은 아니에요. 예. 이곳 인천 선악국제 빙상장의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데미언 킬러 웨일즈 파워플레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 페이스오프를 이긴다면 한번 공격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겠죠. 대명 이영준이 앞쪽으로 블러라인 근처에서 이영준이 봤습니다. 역시 권태환 선수가 차단을 하는데요. 권태환 선수가 저렇게 수비 센스가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항상 과소평가를 받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렇게 30여 초 정도가 흘러간 대명 킬러 웨일즈의 파워플레이였습니다. 지역 진입을 굉장히 깔끔했죠. 브렛 파넴 하나 만들 시간은 정말 충분합니다. 돌려줬고 지금 동선이 약간 꼬인 부분인데요. 예, 아하,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요. 튀어 올랐는데요. 때립니다. 바카슈아. 아니 저게 제대로 이제 퍽이 튀지 않았기 때문에 바카시와 꼴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 상상하기가 힘든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미리 예측하기가 힘든 플레이인데 정말 감각적으로 글러브 세이브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1982년생 적은 나이가 아닌 선수인데 민첩성 살아 있습니다. 이게 NHL에서 1라운드 괜히 이제 드래프트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이런 장면에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데미언 킬러 웨일즈의 파워플레이 페이스오프로 이어집니다. 팀이 여기 크게 걷어내는 장면. 김영겸 선수가 파워플레이 2라인으로 내려온 장면입니다. 넘어왔습니다. 좋아요. 사카타슌 반대편 두 선수 사카타슌 직접 슛이었는데 위력이 없었군요. 이번에도 사카타슌 선수가 저런 플레이 리딩을 굉장히 잘해서 상당히 수월하게 진입을 하면서 지역의 진입에 성공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네. 뭐 추가적인 득점 기회로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저런 플레이를 계속 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카타 선수는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시즌 개막전에서 최고의 마무리를 만들었던 사카타슌 선수였고요. 다시 페이스업 사카타슌이 잡습니다. 때렸어요. 바카슈와 꼴리가 글러브로 또 막아냅니다. 어렵지 않게 계속 침착하게 잘 막아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제이슨 바카슈와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에서 NHL 38경기 또 경력이 있었고요. 예, 백업으로 거의 출장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예. 어쨌든 뭐 NHL에서 한 시즌을 소화를 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이 선수가 대단한 선수라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올 시즌에 배영호 감독이 우리 새로 들어온 선수들 중에서 제이슨 바카슈를 한번 지켜봐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신의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이원이 작년에 시즌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꼴리진에 이 크게 무너진 것도 한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꼴리지만 사실 무너지지 않는다면 하이원 자체 전력 자체는 그렇게 나쁜 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바카시오 꼴리가 제대로 골문을 지켜주게 된다면 하이원 올 시즌 생각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시즌을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시 쳐냈습니다.
데미언 킬러 웨일즈의 파워플레이 종료됐습니다. 윤상훈 선수의 슈팅 시도 자체는 정말 좋았지만 돌아섰는데요. 슛! 바카시와 꼴리가 이제 뭐 스크린으로 시야가 가리는 이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뭐 무난한 세이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5대5 상황. 꼴리들이 다들 그렇겠지만 뭐 제대로 된 세이브라든지 세이브가 이어지게 되면 컨디션이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쯤 대명이 한번 공략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세이브를 하면서 상승세를 탄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대명으로서는 상대 골리 이렇게 계속 기분 좋게 만들면은 경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이제 대명이 자신들의 하키를 조금씩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큰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예. 바카시와 꼴리가 그 와중에 보여주는 모습을 생각해보면은 오늘 공략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데미언 킬러 웨일즈로서는 일단 첫 골이 중요하겠어요. 한 골만 만회를 한다면 흐름을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하나를 제대로 만들기만 한다면은 대명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 이영준, 라이언 콜드웰이 뒤를 받칩니다. 브레파넴 한건희에게 막혔고요. 대명은 라인을 교대하고요. 하이원 역시 라인이 교대됩니다. 예, 딱딱 맞춰주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센터라인 넘어오는 오이현호. 김영준 선수가 상당히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뜸퍽을 덤프 시도가 공중에 띄워서 덤프 시도를 했는데 그걸 센스로 차단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반대편으로 돌리는 데미언 킬러 웨일즈. 빼냈습니다. 한건희. 이번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죠. 그러네요. 데미언의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김근호 선수가 나오자마자 스피드를 끌어올려 봅니다. 윤상원. 상우제까지 가지 못했고요. 저 다시 윤상원. 패스가 이어졌다면 정말 좋은 자리에서 원타이머를 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잘 끊어냈어요. 패스를. 안쪽 성우제. 선수들 엉켜있는데 한건희가 먼저 따냈습니다. 공간 열렸어요. 윤상원 안쪽으로 걸립니다. 오광식의 슛 제대로 맞지 않았고요. 지금 하이원 선수들의 스틱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면서 이제 대명 선수들이 공격을 진행하는 걸 끊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페널티가 나오기는 했지만은 나쁜 페널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피리어드 경기 진행 속도가 점점 빨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선수들의 플레이가 열기를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원 51번 한건희 선수의 페널티가 선언되면서 데미언 킬러 웨일즈가 또 한 번의 파워플레이 기회를 잡습니다. 네, 대명은 이 찬스를 꼭 성공을 시켜야 되는 시간대가 됐고요. 이제는 어떻게든 3피리어드가 끝나기 전에 한 골이나 두 골 차로 만들 수만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어요. 충분히. 예. 하이원의 파워플레이가 많은 득점이 나왔다면 이번엔 대명이 한번 보여줄 차례인데 어떤 플레이가 나올까요? 잘 라이언 빼냈습니다. 콜드웰. 스위프트의 스틱에 한번 걸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스위프트 선수가 또 잘 끊어줬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또 스위프트죠. 브레파넴 좁혀갑니다. 따라붙고 있는 스위프트. 바넴 선수가 지금 휘젓고 있는데 예. 제대로 된 옵션은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맨 멀리 파넴이 받아주고요. 중앙에서 라이언 콜드웰. 살짝 빗나가네요. 뒤쪽 보드를 때렸습니다. 패스는 깔끔하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브레파넴인데요. 튕겨서 나온 턱. 방금 같은 슛 시도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는데요. 결국 스크린이 없었기 때문에 바카시와 꼴리가 그렇게 예측하게 하기가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또 뭐 침착하게 하나 막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의 위협적인 장면이 몇 차례 지나갔고 양팀 라인이 교대됐습니다. 성우재 짧은 패스 연결됐습니다. 김연겸 반대편 이시오 카빈 김연겸 돌아서면서 슛. 김현 선수가 잘 끊어준 장면이었네요. 디맨이 잡습니다. 와이먼이 처리하는데 오호 조금 위험했어요. 카와무라 선수가 저렇게 스케이팅을 적극적으로 타주는 게 중요해요. 10초 정도가 남아있는 파워플레이입니다. 센터라인 넘어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티빈 시도 파카슈아가 지켜냅니다. 이번 파워플레이도 결과적으로는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이원 선수들이 확실히 어제 경기를 보고 많이 대비를 잘해온 것 같아요. 어제는 대명 킬러 웨일즈가 파워플레이에서 골을 만들면서 초반 그렇습니다. 경기가 좀 쉬워졌다면 오늘은 계속해서 막히는 장면이 연속되고 있고요. 네, 전혀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건 대명 입장에서는 이런 경기 진행을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하이원 진영에서의 페이스오프 그대로 때립니다. 지금 페이스오프가 좀 약속된 플레이였어요. 살짝 이제 윤상원 선수가 센터맨 약간의 대각선 위에 위치하면서 원타이머를 그대로 때리는 장면이었는데 예. 제대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스위프트의 패스가 중간에 방금같이 끊어준 걸렸고요. 장면 좋았어요. 넘어졌어요. 좀 서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방금 같은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네요. 황리현 선수가 전진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기회를 살리지 못한 대명이었습니다. 선수 본인들도 가장 잘 알 거예요. 어쨌든 이 피리어드에 한 골 정도는 넣어야 지금 따라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걸 선수 본인들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 방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서 좀 성급한 플레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피리어드 트로이 마일럼 선수의 세 번째 골 이후에 스코어는 변함이 없고 여전히 3대0의 스코어. 대명이 만회해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차례 장면을 만들어내는데 아직까지 골로 연결되진 않고 있습니다. 이 피리어드 남은 시간 2분 20여 초. 브렛 파넨 백핸드샷. 지금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진입이 안 되는 장면이었죠. 이영준 오른쪽으로 빗나가는 벅이었고요. 슛이 정확하지가 못했습니다. 마이클 스위프트 스위프트가 그대로 가담을 하겠죠. 반대편 넘겨줍니다. 중앙에서 신영인이 잡고 있습니다. 보드 쪽 대명 2명의 선수가 마크를 하고 박종수가 도와줍니다. 콜드웰과 0을 묶었기 때문에 보드에서는 존재감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예요. 예. 신영윤. 이거 브라이언 보시면 아실 수 영이 지금 미는 네, 장면이 페널티입니다. 나왔는데 크로스 체킹 페널티가 예. 불릴 것 심판의 손이 같고요.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페널티는 사실 좀 뼈아프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원 다카슈와 골리는 나가 있는 상황. 하이원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그렇죠. 이제 경기가 멈추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결국 보드 쪽에서 브라이언 영 선수의 페널티가 지적이 됐고요. 예. 자, 이렇게 된다면 수차례 위기를 잘 넘겼던 하이원이 또 한 번 더 달아날 수 있는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랑 상당히 유사하죠. 지금 브라이언 영 선수가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브라이언 영 선수가 나가게 됐습니다. 이 공백을 대명은 아까는 메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네요. 이번에도 페이스오프에 마이클 스위프트가 나서고 뒤쪽에는 제프 디맨과 트로이 마일럼이 있습니다. 걷어내야겠죠. 걷어냅니다. 대명으로서는 수비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브라이언 영 선수가 나가 있는 상황. 또 한 번 큰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스위프트.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디맨 선수의 백업이 좋았습니다. 카무라 선수가 한번 턱을 놓쳤는데 예. 디맨 선수가 곧장 따라붙으면서 지역 깊이 밀어주는 모습이 나왔죠. 반대편 제프 디맨 끌고 갑니다. 한번 속였어요. 좁혀오고요. 디맨의 슛. 와이먼 맞고 튀어 올랐습니다. 디맨도 공격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수비수거든요. 저기서 한번 제끼는 장면이 나왔고 슛으로 연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제프 디맨 선수도 안양알라 시절에 수비수로서 최다골, 최다도움, 최다 그렇습니다. 포인트를 경험했던 선수였습니다. 네, 상당히 공격 능력이 뛰어난 선수고요. 파워플레이에서 뭐 슛이면 슛, 뭐 턱 운반이면 운반 모든 역할을 다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페이스오프 대명이 따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명이 연속적으로 클리어에 성공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위기 상황은 계속 극복을 해나가고 있어요. 예. 하이원 파워플레이 남은 시간 57초. 이 피리어드 남은 시간 12초입니다. 마지막 슛 한 번을 노릴 것 같습니다. 디맨 안쪽으로 뒤에서 봤습니다. 돌아 나오는데 짧은 패스 걸렸고요. 벅을 움켜쥐는 타일러 와이먼. 남은 시간 1초. 윤상원 선수가 1차적으로 슈팅 레인 차단을 정말 잘했어요. 이제 디맨 선수가 슬랩샷 모션에 들어가면서 계속 슬랩샷을 실제적으로 때리지는 못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네. 이번 페이스오프 후에 바로 이 피리어드 종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피리어드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이온이 트로이 마일럼 선수의 세 번째 골까지 넣으면서 스코어가 3대0, 점수차는 좀 더 벌어졌고요. 이제 3피리어드 20분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잠시 후 3피리어드 경기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천 선악국제빙상장입니다. 대명 킬러웰즈와 하이원의 시즌 2차전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스코어 3대0, 하이원이 3골을 앞서 있고요. 이제 잠시 후에 3피리어드 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곳 인천 선악국제빙상장에서 어제와 오늘 우리나라 두 팀의 개막 2연전이 열리고 있고요. 또 일본과 사할린 호민, 유즈노 살린스크에서도 또 같이 개막 2연전이 열리고 있는데 오늘 일단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할린과 안양한라, 지난 시즌 1, 2위 팀 간의 맞대결로 참 관심을 모으는 빅매치인데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3피리어드 진행 중인데 2대0으로 사할린이 앞서고 있는데요. 사할린이 에레민과 알렉시프 선수의 골로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곧 경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한라가 사실 이제 사할린 원정에서 굉장히 고전했던 작년 시즌이기 때문에 올해도 좀 비슷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유즈노 살린스크 원정 통산 2승 7패를 기록하고 있는 한라인데 올 시즌 첫 경기도 쉽지가 않은 원정이고요. 그리고 고쿠 프리블레이즈와 일본 예지 크레인즈의 대결은 3대0으로 어제 이어서 또 프리블레이즈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토요토 콜리가 오늘 셧아웃을 하면서 뭐 선발로 낙점 받을 것 같고요. 블레이즈도 초반 출발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니코에서는 니코 아이스박스와 오지 이글스의 경기가 있었는데 슈다웃까지 갔습니다. 결국 오늘도 오지 이글스가 승리. 이것도 2연승을 달렸던 오지 이글스였습니다. 오지도 깔끔하게 2연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2라인으로 뛰고 있는 쿠지 라인에서 두 골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경기는 슈다웃이 7라운드까지 가는 굉장히 접전이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렇군요. 1피리어드, 2피리어드 기록이 나오는데요. 슈팅 수도 비슷하고 페이스오프도 큰 차이는 없었고요. 다만 지금 페널티에서 차이가 나는데 하이원이 파워플레이 기회 때마다 좋은 결과물을 만들면서 결국은 그것이 3골 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일럼 선수의 보강이 정말 뭐 신의 한 수라고도 적중할 수 있을 만큼 뭐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3대0으로 굉장히 수월하게 하이원이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3피리어드 20분 이제 시작됐습니다. 3피리어드 역시 하이원의 파워플레이로 시작이 됐습니다. 파워플레이 남은 시간 22초. 짧은 패스, 제프 디맨이 안쪽으로 줍니다. 오연호의 수비. 페널티성 플레이였지만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8초 정도가 남았는데요. 하이원이 마지막 공격을 엿볼 수 있을지. 지금 위험합니다. 컨테안의 슛, 와이먼이 막습니다. 다시 빼주는 모습이죠. 이제 브라이언 영이 들어왔고 5대5의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이클 스위프트. 타일러 스위프트 와이먼 선수가 가스량입니다. 저런 슛이 정말 날카롭게 잘 파고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1차적으로 슛블락이 걸릴 수가 있었는데
예, 그대로 파고들어서 상대방 지역의 페이스오프를 유도를 해냈죠. 예. 3피리어드 시작을 페널티 킬링으로 시작했던 데미언 킬러 웨일즈가 일단 와이먼 선수가 침착하게 방어를 해내면서 고비를 넘겼고요.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데미언 진영에서 페이스오프. 예, 지금 신영준 선수가 일시적으로 이 라인에 들어온 모습이었는데요. 윤지만의 기습적인 슈팅이었습니다. 콜드웰 선수 저런 플레이는 정말 위험합니다. 사실 플레이 리딩이 좋았지만 패스가 조금 깔끔하지 못했어요. 예. 라이언 콜드웰 선수, 데미언 킬러 웨일즈 기존에 아담 에스토클레 선수가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부상으로 약 한 달 정도 대체 외국인 선수로 들어와 있는 선수가 바로 라이언 콜드웰 선수입니다. 예, 한 달 정도 추가 결장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긴급 수혈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지에서 작년에 뭐 정말 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오지 이글스에서 수비수지만 30% 이상을 해줬던 콜드웰 선수인데요. 한 가지 조금 눈에 띄는 거는 공격수인 에스토콜레 선수가 빠졌는데 수비수인 콜드웰 선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오히려 밸런스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 카드를 너무 공격 쪽에만 많이 쓰고 있는 형국이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예, 뭐 콜드웰 선수를 어쨌든 일단 쓰게 되니까 예, 일시적으로는 조금 더 외국인 선수를 많이 쓰게 되는, 이제 좀 외국인 공수 밸런스가 딱 맞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뭐 영 선수는 국내 선수이지만 뭐 사실상은 외국인 선수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공수의 밸런스를 좀 잡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결과적으로 지금 라이언 콜드웰 선수가 브라이언 영 선수와 함께 수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로 계속 이제 뭐 경기 중간에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뭐 코치진 입장에서는 만족스럽다는 판단이었겠죠. 예. 하이원 배병준 선수, 그와 더불어서 또 반한수, 유신철 선수까지. 예, 서로 젊은 있습니다. 라인이 나왔는데, 서로 굉장히 어린 선수들 라인이 나왔는데 네. 여기서 이제 좀 기세 싸움에서 우위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양팀 4라인 대 4라인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와이먼 골문을 비워놓고 처리해줍니다. 자기 진영에서 데미언 킬러 웨일즈, 3명의 선수가 교대됐습니다. 맨 멀리 바카슈아의 패드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 살짝 스크린성의 플레이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바카쇼 골리가 잘 막아냈습니다. 예, 사카타슌 신영이 네스께 걸렸습니다. 지금도 약간 동선이 엉켰어요. 멀리 선수와 스즈키 선수입니다. 오연호 돌려놓습니다. 김혁 선수의 수비가 거기 흘러나갔는데요. 오연호의 슛 또 걸렸어요. 1차적으로 슛이 이제 통과되는 게 완전히 봉쇄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대변 입장에서는 점점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제 3골, 연장에서 골까지 4골을 넣었던 데미언 킬러 웨일즈인데 오늘 현재까지 44분이 지나도록 침묵하고 있습니다. 브레타넴 슛골! 이제야 터집니다. 데미언 킬러 웨일즈의 첫 번째 골! 파넴 선수의 슛이 정말 좋았어요. 낮은 슛이 잘 나왔고, 골리 패드를 노리고 저렇게 슛을 쏘면은 리바운드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봉진 선수가 어제에 이어서 네트로 잘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리바운드로 한 점을 만회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트 쪽으로 쇄도하는 플레이가 오늘 또 한 번 데미언 킬러 웨일즈의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스코어 3대1, 데미언 킬러 웨일즈가 추격을 시작합니다. 예, 시간이 16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데미언 킬러 웨일즈의 이봉진 선수도 개막 후 2경기 연속골을 이어갑니다. 데미언 이봉진 선수의 만회골, 이제 2골 차가 됐고
자, 지금 휘슬은 이거를 어떤 아이싱을 선언을 의미일까요? 하네요. 업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아이싱으로 보이는데 일단 라인즈맨의 콜은 업사이드로 지금 나왔다는 네. 신호가 나왔고요. 자, 어쨌든 대명 진영에서의 페이스오프로 경기 재개되겠습니다. 길게 잘 보고 연결을 해줬거든요. 예, 예. 뭐 업사이드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까 같은 경우에 정말 뭐 기껏 잘 찬스를 만들어 놓고 업사이드로 날리게 되면 너무 아쉽거든요. 대명은 일단 첫 물꼬를 텄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어떻게 잘 끌어 살려갈 수 있을지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밀고 나옵니다. 오광식 덤프. 예, 기다리고 있었죠. 예. 짧은 패스. 윤상원의 슛이 나오지 않네요. 패스 자체는 깔끔했는데 추가적으로 슛만 연결이 돼도 사실 뭐 하나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추가 슛으로 연결되지 않음으로써 예, 다시금 대명이 공격에 실패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백핸드 패스로 성우재와 맨 멀리 동시에 갑니다. 타카시와가 처리. 보드 쪽 대명이 만들어 갑니다. 반대편 넘어왔어요. 열립니다. 슛! 골입니다. 추격의 속도를 높이는 대명 킬러웰스. 오연호 선수의 패스가 기가 막혔네요. 이번에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골입니다. 대명 킬러웰스 스즈키 유타 선수의 두 번째 골. 스즈키 유타 선수가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순간 공격 가담이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오연호 선수가 스즈키 선수가 공격 가담하는 걸 잘 파악을 했고 이후에 스즈키 선수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봉진 선수의 골도 그렇고 스즈키 유타 선수의 골도 그렇고 대명 킬러웰즈의 두 골은 어제 두 선수의 골 장면과 꽤 유사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스즈키 유타 선수는 공격 가담에 의해서 공격이 나왔었죠. 예. 이게 뭐 점점 이제 대명이 자신들의 하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대명 킬러웰즈가 두 골을 추격한 상황. 이렇게 되자 하이원 쪽에서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예, 지금 작전 타이밍은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끊어내야 되거든요. 지금 흐름이 완전히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배영화 감독 입장에서는 흐름을 한번 끊어낼 기회를 만들어내는 타임아웃이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습니다. 3피리어드 남은 시간이 14분 29초. 그리고 스코어는 한 골차. 오늘 하이원이 좀 쉽게 풀어가나 싶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경기 흐름이 바뀌네요. 이제는 정말 모르는 경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가장 위험한 점수차인 3점 차. 지금 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열심히 아실 수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페이스업. 대명이 분위기를 탑니다. 프레파넴. 영 선수가 상당히 잘 봐요. 삼피리어드 대명 킬러웰즈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은 턱이 가는 위치에 선수들이 계속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경기를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득점이 터지고 거리가 좁혀지다 보니까 대명 킬러웰즈 선수를 뭐 체력적으로 힘든 거 잊고 지금 더 신이 나는 상황일 것 같고요. 하이원의 이 작전 타임 한번 흐름을 끊는 시도였는데 과연 그것이 결과로 나타날지요. 또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명 입장에서는 좀 더 몰아붙여야 됩니다. 흐름이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 더. 스즈키 유타 두 번째 골을 터뜨렸던 스즈키 유타가 보드 쪽에 있습니다. 선수들 거칠어져요. 거칠 경기 지금 승리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비 한 명, 공격 슛을 둘, 수비 둘 슛! 타일러 와이먼의 멋진 세이브. 자, 지금 하이원 벤치에서는 투맨이맨이 아니었나라고 항의를 하는데 결국 판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뒤늦게 판정을 하는 장면인데 투맨이맨이 선언이 됐네요. 결국은
하이원 쪽에 이 제기가 뒤늦게 이제 받아들여진 격이 됐습니다. 퍽을 플레이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불릴 수도 있는 페널티기는 했습니다. 대명 킬러웰즈의 추격 그리고 선수들의 플레이는 더 빨라지고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 대명이 기껏 흐름을 다 가져왔는데 이런 투맨이맨 플레이는 너무 아쉽거든요. 그러네요. 일단 어제부터 지금 투맨이맨 플레이가 오늘까지 3개나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 좀 많아요. 그 문제도 결국 선수들 간의 호흡 문제인데 그렇죠. 아직은 매끄럽지가 못한 대명 예. 킬러웰즈예요. 예, 조금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세에 몰렸던 계속해서 쫓기던 하이원이 일단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게 뭐 하이원이 2골을 내주긴 했지만 여기서 또 1골 넣어버리면은 또 2점 차 되는 겁니다. 또 다시 여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이원 입장에서는 꼭 이걸 성공을 해야 되고 예. 대명 입장에서는 무조건 막아내야겠죠. 오늘 파워플레이 기회 때마다 아주 위협적인 모습을 연이어 연출했던 하이원. 파워플레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색적인 장면인데 브라이언 선수가 페이스오프를 들어간 장면이에요. 마이클 스위프트와 브라이언 영의 페이스오프 대결. 이 퍽은 트로이 마일럼이 도착합니다. 대병의 2명의 선수. 이영준. 아, 좋아요. 이런 플레이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시간을 끄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플레이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대명 킬러웰즈의 투맨이맨 페널티. 대명 킬러웰즈 황두현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잘 붙어주고 있습니다. 마이클 스위프트에 대한 견제를 해줬던 브레파넴. 권태환입니다. 오른쪽 돌아들어서 반대편으로 나옵니다. 네트 뒤에서 하나 만들어 가야겠죠. 블러라인 쪽 트로이 마일럼. 디맨에게. 디맨 밀어주고. 아, 방금은 스위프트 선수를 잘 보고 슬랩 패스를 넣어줬는데 결국은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스위프트의 스틱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드 페널티죠? 쪽에서 충돌인데요. 김우영 선수가 퍽을 이제 잘 가로채서 공격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마일럼 선수가 사실 저걸 끊는 과정에서 파울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네. 페널티가 선언이 됐고 트리핑이 선언이 된 장면이네요. 하이원으로서는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사실 트로이 마일럼 선수가 중요한 옵션이 될 수 있는데 마일럼 선수가 페널티를 받고 나가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네요. 이렇게 되면 양팀 4대4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4대4만 넘기게 되면 대명은 또 한 1분 가까이의 파워플레이 찬스를 잡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또 기회가 찾아옵니다. 끊겼어요. 대명, 황예현 두 선수 사이 슛! 빗나갑니다. 황예현 선수가 정말 상대방의 실수를 잘 플레이로 연결을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오연호의 슛! 앞쪽에서 백핸드! 윤상원 선수가 또 한 번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네, 백핸드 시도는 좋았는데 포스트에 맞고 나오는 이런 불운한 장면이 나왔네요. 오연호 사카타 슛이 따냅니다. 교체를 한번 가져갑니다. 이제 지금 파워플레이 라인으로 바꿀 준비를 하겠죠. 네, 대명 킬러웨일즈 황두현 선수가 들어왔고요. 1분 정도 대명 킬러웨일즈 파워플레이를 진행하겠습니다. 1분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영준, 김영겸이 받아줍니다. 맨 멀리 가운데 들어가고 크게 떴습니다. 브레파넴 돌아섰어요. 김영겸! 바카시와에게 막힙니다. 지금 김연경 선수의 재치 있는 플레이가 나왔는데 보통은 저희 치에서 이제 패스를 가운데로 내주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그냥 그대로 들어오면서 재치 있는 슛으로 연결했지만 바카시와 걸리가 잘 막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패스를 주는 척 하다가 본인이 직접 시도를 해봤는데 바카시와 선수가 읽고 있었습니다. 파워플레이 남은 시간 46초. 김영이 돌려놓습니다.
제대로 된 클리어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맨멀리 넘어왔고요. 이영준 강하게 걸리지 않았지만 리바운드 슛까지 여의치 않습니다. 여기 슛이 제대로 걸렸다면 또 하나 찬스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었는데 네. 실패했네요. 파넴이 넘어지고 김혁도 넘어집니다. 약간 크로스 체킹성이 있었는데 그대로 그냥 페널티가 불리지 않았습니다. 맨멀리 서서히 들어갑니다. 볼때 맞고 뒤로 내줍니다. 브렛 파넴. 시간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뒤쪽에는 콜드웰이 있고요. 가운데는 이영준이 있습니다. 이영준 슛! 이렇게 페널티 박스에 있던 마일럼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5대5 상황. 지금 같은 경우에 디맨 선수의 스틱이 정말 좋았네요. 김우영이 김근호에게 라인을 교대하고 있는 양팀입니다. 빠른 스피드 넘어왔어요. 김근호! 상당히 잘 파고드는데요. 그래도 한건희 선수가 끈질기게 마크를 하면서 추가 실점 기회는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윤상원이 따냈고 오광식의 슛 굴절됩니다. 성우재가 잡고 다시 연결 시도. 김우영! 슛블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한번 기회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퍽이 좀 제대로 튀지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대면 킬러 웨일즈의 상승세는 쭉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분위기는 완전히 잡은 상황이에요. 작전 타임으로 하이원이 한순간 또 한 고비를 넘어갔었는데 그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이원 진영에서의 페이스업. 황두현과 최정식의 대결. 대명 볼때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황예헌 다시 잡고 가운데서 하이원으로서는 지금 아찔한 상황 연속인데요. 성공을 했지만 선수들 몸싸움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읽혔어요 완전히. 중간 커트 최정식. 배병준. 하이원 깊게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잡아줍니다. 김영준 한 명 제끼고 래퍼라운드 방향을 바꿉니다. 배병준이 받습니다. 일단 네트로 붙여주는 저런 플레이는 괜찮습니다. 안현민 마일럼 타일러 와이먼이 막아내는군요. 마일럼 선수의 슛페이크에 이은 슛 자체는 좋았습니다. 지금 또 첫 번째 라인이 공격 지역에서 페이스오프 기회를 얻게 되었죠. 3실점 이후에 타일러 와이먼 선수의 마음이 무거웠지 않았을까도 싶은데 일단 추격이 됐고 타일러 와이먼 선수의 책임감도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실점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찬스가 있거든요. 하지만 3실점 모두 파워플레이와 연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먼 선수로서도 충분히 다시 자신감을 갖고 일어설만 합니다. 두 번째 골도 사실상 파워플레이 골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이원 자기 진영에서 이제 넘어옵니다. 신영윤이 따라가는데요. 다시 하이원 선수들이 퍽을 잡는 그림이 나왔죠. 이게 기회가 될까요? 스위프트. 신영윤 가운데 스위프트 권태환이 있습니다. 민권기 열렸습니다. 슛! 권태환 선수의 좀 센스가 빛나는 장면이었는데 패스를 받는 척하면서 그대로 민건기 선수에게 양보를 하는 장면이었죠. 좋은 슈팅 날려봤는데 와이먼의 어깨 위를 통과했습니다. 다시 민권기 비슷한 위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스위프트와 사카타 선수의 신경전이 상당한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디맨 스위프트 블루라인 근처에서 두 선수 겹쳤어요.
이렇게 되면서 퍽을 넘겨주는 하이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턴오버는 사실 너무 아쉬워요. 오, 먼 거리. 야,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바카시와까지 갔습니다. 양 팀의 6번 선수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슛을 쏘는 장면이네요. 라이언 컬드웰 선수의 초장거리 슈팅을 한번 봤고요. 하이원 진영 짧은 패스로 하이원이 잡아내는데 나가지 못합니다. 브레파넴 한번 걸렸고요. 하이원 지금 역습 바로 빠르게 박종수가 들어가야죠. 끌고 나옵니다. 수비 2명 뒤쪽에 있습니다. 반대편 바우라 카즈키 있는데 그대로 슈팅. 하이원이 잡아냅니다. 하이월러 와이먼 선수 든든하게 추가 실점 없이 지켜주고 있는 모습.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와이먼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혀 어려운 세이브가 아니었습니다. 예. 굉장히 수월하게 막아내는 모습이었고, 네, 하지만 지금 공격적 페이스오프는 어쩔 수가 없죠. 데미언 클럽 웨일즈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오프. 끈질기게 최정 선수가 따라 붙어준 장면이에요. 네. 성우재가 쫓아갑니다. 바카슈와 끌고 나올 수 있을까요? 하이원 김형준입니다. 수비 2명. 김형준 어디로? 반대편 선수 있나요? 넘어옵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윤상원 선수가 순간 마크맨을 조금 잘못 봤어요. 예. 김효영 선수가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또다시 김영준 선수에게 붙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공격이 하나 만들어진 장면이었습니다. 안현민 선수에게 걸릴 뻔했습니다. 걸렸다면 또 득점으로 이어져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서 수비에서 리딩이 한번 잘못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이제 3피리어드 경기 5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실 대명이 조금씩 쫓길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다시 만들어가는 데미언 킬러 웨일스. 하이원 선수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압박을 이제는 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 좀 더 안정적으로 어쨌든 한 골을 지키는 운영만 하면 돼요. 아직까지는 유리한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슛이 김혁 선수에게 걸렸고요. 근데 두 번째 튀어나온 퍽을 김영경 선수가 슛으로 연결했지만 살짝 빗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데미언 킬러 웨일즈가 동점골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이원 선수들이 천천히 하고 있죠, 플레이를. 그 사이에 1분이 흘렀고요. 이제 남은 시간 4분. 전혀 서둘 필요가 없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 데미언 킬러 웨일즈의 엠티넷 플레이도 예상이 되는 시점인데 과연 어떤 시점에서 승부를 띄울지도 지켜볼 일이에요. 한 1분 30초경에 거는 게 일반적으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연호인데요. 백핸드로 뒷구물을 때렸습니다. 민광희 선수가 스틱으로 잘 끊어줬습니다. 이번에는 이시오카빈 집어넣어줬죠. 스즈키 유타. 여기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수비수들은 자리를 잡습니다. 흘러나갑니다. 오호. 다시 슛! 글러브 캐치. 방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었는데 디멘 선수가 놓친 퍽을 잘 걷어내는 판단으로 위기를 또 모면하는 장면이었네요. 그렇네요. 바카시와 골리가 순간적으로 떨어진 퍽을 찾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디맨의 도움이 있었고 그 이후에 바카시와 선수의 캐치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막아내는 장면이었어요. 위기를 넘긴 후에 시원한 음료 한 모금 바카시와 선수였고요. 계속되는 페이스업. 스위프트 커먼 선수가 상당히 깔끔하게 페이스오프를 따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지금 플레이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봉진이 들어갈 때 김혁이 막아 세웠고요. 다시 이봉진.
영 선수의 가담이 살짝 깊었습니다. 그래도 뭐 파넴 선수가 백업을 정말 잘했기 때문에 예. 예, 뭐 대명 입장에서는 나쁜 공격 전개는 아니었고요. 중간 커트 마이클 스위프트입니다. 아까 영 선수가 뭐 스위프트 선수를 잘 읽었다면 이번엔 스위프트 선수가 영 선수의 플레이를 잘 읽었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영 선수가 굉장히 길게 뻗는 패스를 내줬지만 스위프트 선수가 완벽하게 포지셔닝으로 끊어낸 장면이었습니다. 예. 브라이언 영 선수가 올 시즌에 대명 클럽에 좀 이적을 하면서 흥미로운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영 선수의 저 패스를 가장 많이 받았던 선수가 아마 스위프트 선수였을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넘어옵니다. 상당히 브레이크에 위험합니다. 만나요. 김형준 넘어집니다. 페널티죠. 이건 페널티샷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페널티샷입니다. 자, 빠져나왔다면 뭐 골리와 1대1 상황이 됐을 텐데 일단 페널티로 저지했던 대명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대명 선수들의 수비 라인이 약간 앞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김영준 선수가 그 틈을 잘 공략을 한 장면이었고요. 그 결과 페널티샷이라는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은 하이원입니다. 예. 김영준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페널티샷을 얻어냈고요. 자, 2분 5초가 남아있는 상황. 과연 여기서 하이온의 추가골이 일어날런지 아주 중요한 승부처가 됐습니다. 김영준 선수도 페널티샷 능력이 꽤 괜찮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먼 선수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타이밍이네요. 김영준 선수가 여기서 네 번째 골을 장렬한다면 사실상 오늘 경기 승부가 갈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정말 어렵게 되는 거고, 지금 만약 한 골 넣게 된다면 대명이 이 다음 페이스오프부터 바로 골리를 빼야 되는 상황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장면입니다. 타일러 와이먼이 막아낸다면 승부는 여전히 안개 속으로 갈 수 있습니다. 김형준 페널티샷, 타일러 와이먼과의 승부. 김형준과 타일러 와이먼의 승부입니다. 김형준 들어갑니다. 마무리시키는 김형준. 네, 정말 김형준 선수가 저런 기량이 좋은 선수예요. 공격적인 부분도 잘하고 저런 페널티샷 마무리 능력이 참 좋은 선수입니다. 예전에 상무에 있을 때도 예전에 이제 전 대명 상무 시절이죠. 그때도 이제 많이 넣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김영준 선수의 이 골이 얼마나 중요한 골인지 지금 골에 대해서 하이원 선수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사실상 승부를 마무리 짓는 골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시점에 터진 골이고, 이거 하이원 입장에서는 게임을 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두 골 차, 스코어 4대2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은 2분 2초. 이제 대명도 여유가 없죠. 지금 바로 골리를 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타일러 와이먼이 나가고 이제 엠티넷으로 들어가는 대명 킬러 웨일스. 사실 이기려면 이 수밖에 없어요. 두 골 차, 남은 시간은 1분 50여 초.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는 1분이 되기 전에 한 골이 나와야 됩니다. 예.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은 45초 안에 추격골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를 따라잡기 위해서로 정정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엠티넷 공격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대명 킬러 웨일즈입니다. 한 점 정도는 만회할 기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하이원은 1라인 선수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이 1라인 선수들이 1분 45초를 가소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찬스가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골문이 비어 있고요. 권태환입니다. 콜드웰 선수가 정말 잘 끊어냈습니다. 이영준 선수도 몸을 날리면서 수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고요.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권태환 선수가 바로 슛을 칠 수가 없었어요. 빠르게 지금 나가야 됩니다. 6대5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대명 킬러 웨일즈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연섭 해설위원이 말씀해주신 1분 남았습니다. 공격이 잘 지금 진행도 안 되는 대명 입장에서 너무도 답답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라인이 한번 바뀌었고요. 바카슈와 백핸드로 나와서 오리노 처리. 선수도 정말 깊이 공격에 가담을 하는 장면인데요. 남은 시간 이제 40초. 마일럼 선수는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 스위프트 선수 마찬가지고요. 블루라인 근처. 빠른 공격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지체됩니다.
아 여기서 스위프트예요. 아 흘러나가는데요. 이 벅이 이게 안쪽인가요? 아 들어가지 않네. 빗나가는군요. 남은 아이싱은 시간 선은 20초. 되지 않았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요. 어쨌든 한 점이라도 넣으려면은 이제 두 골을 만회하기는 어려운 시간대로 들어갔습니다. 먼 거리 들어가지 않았고 해트트릭을 노려봤던 마일럼 선수인데 예 이렇게 3피리어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마지막 대명 킬러 웨일즈의 엔티넷 플레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최종 스코어 4대2로 오늘 2차전은 하이원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예 뭐 서로 한 1승씩 주고받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하이원이 조금 더 이득을 봤죠. 왜냐하면 하이원은 결국 승점을 4점을 따냈고 대명은 2점에 그쳤기 때문에 예. 아 뭐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작년에 좀 패배를 서력하는 이런 결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개막전의 패배를 하이원이 서력을 하면서 오늘 승점 3점을 챙겼고요. 이번 인천에서의 양팀 간의 2연전 뭐 1승 1패지만 일단 하이원이 승점 4점으로 원정에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예 원정에서 위닝 시리즈는 사실 의미가 크죠. 뭐 단축 시즌인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예.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 그리고 제이슨 바카슈아 선수 오늘 하이원 승리에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두 선수가 또 예, 화면에 뭐 거의 잡혔네요. 뭐 1등 수훈을 세웠다고 해도 말씀 뭐 과언이 아니고요. 바카시와 꼴리는 정말 3피리어드에 두 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퍼포먼스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오늘 뭐 수차례 위기가 있었는데 끝까지 리드를 지킬 수 있었던 데에는 제이슨 바카슈아 선수의 활약 또 빼놓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아, 지금 또 멀리 선수와 스위프트 선수가 약간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인데 자, 대명 킬러 웨일즈와 하이원의 개막 2연전 어제와 오늘 저희 온더스포츠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올 시즌 온더스포츠의 생중계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경기 때 좀 더 좋은 중계 방송으로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하이원이 4대2로 승리를 거뒀고요. 오늘 중계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연섭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